박테리아는 우리 몸에 중요하고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수천억 마리의 미생물이 유기체의 정상적인 기능에 필요한 중요한 과정에 참여해요. 좋은 박테리아는 나쁜 박테리아와 싸우고 많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죠. 좋은 박테리아는 면역 체계를 개선하여 우리를 더 강하고 세상의 위험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우리 몸속의 미생물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작은 생명체는 우리를 화나게 하고 슬프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긴장하게 만들거나 배고픔과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미생물은 피부의 작은 부위에도 서식합니다. 미생물은 그냥 쉬면서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큰 미생물은 잡은 미생물을 잡아먹습니다. 보호 박테리아는 해로운 박테리아를 공격합니다. 우리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비하죠. 이 활동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비누로 손을 씻을 때 약간의 일시중지가 발생해요. 그러나 몇 분 후에 모든 것이 처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몸에는 박테리아뿐만 아니라 곰팡이와 바이러스도 서식합니다. 이러한 생물 대부분은 우리 몸의 어두운 깊숙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산소가 거의 없는 곳에서요. 바로 우리의 장입니다. 보통 사람의 대장을 100만 개의 부분으로 나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경우 지구상의 사람보다 더 많은 박테리아가 한 부분에 존재할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세상이 아닙니다. 광활한 우주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 우주는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미생물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알레르기로 고통받지 않아도 돼요. 누군가는 꽃가루 때문에 재채기를 하고 누군가는 꽃이 피는 식물 때문에 눈이 가렵죠. 어떤 사람은 동물의 털 때문에 피부가 붉어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면역 체계가 신체에 잘못된 경고를 보내기 때문에 발생해요. 개털에서 나온 무해한 물질이나 박테리아가 사람의 피부나 호흡기로 들어가면 면역 체계가 이를 위험한 것으로 판단하고 반응하기 시작해요. 이 반응의 결과로 가려움증을 경험하거나 재채기를 시작하죠. 또한 면역 체계는 유익한 박테리아와 공존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유익한 박테리아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집니다. 신체가 무해한 미생물과 친구라면 미생물에 반응하지 않고 재채기나 발진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장 내부의 초기에 나타나는 미생물은 면역세포의 행동을 변화시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미생물에 대한 반응을 멈추게 해요.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얻으려면 신체가 환경의 생물 다양성과 접촉하는지 확인하세요. 이런 일이 빨리 일어날수록 더 좋을 거예요. 인체 내 미생물 생태계는 출생 후 첫 3년 이내에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균은 평생 동안 함께합니다. 집안의 손잡이와 모든 수저를 소독제로 정기적으로 닦고 바닥에서 음식을 집어먹지 않고 집에서 나가지 않고 더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면역력이 내부에서 다칠 가능성이 높아요. 외부 세계의 모든 미생물은 심각한 적이 될 겁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특정 미생물 그룹의 부재가 어떻게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요. 또한 너무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서 항상 세균과 싸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알레르기가 있거나 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들의 면역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약해요. 웅덩이를 뛰어다니고 더러운 호수에서 수영하고 진흙, 먼지를 뒤집어 쓰는 건 면역 체계를 위한 운동과 같아요. 그러나 씻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위생, 피부 청결 및 땀 냄새 제거를 위해서는 샤워가 필요해요. 그건 그렇고 이 불쾌한 냄새는 땀 속에 산을 분비하는 박테리아 때문에 나타나요. 그러나 하루에 여러 번 너무 자주 몸을 씻지 마세요. 한두 번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떼수건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마세요. 해로운 박테리아와 먼지를 씻어낼 뿐만 아니라 피부에 필요한 유익한 미생물과 지방도 파괴해요. 샤워를 마치고 나와 기분 좋게 수건으로 몸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을 닦을 때 피부에 미세한 균열이 생겨 박테리아가 빠르게 나타나요. 그것들은 수건에 달라붙어 아주 빨리 번식해요. 다음날 박테리아로 가득 찬 같은 수건으로 몸을 닦으면 박테리아가 피부에 미세한 균열로 들어가게 돼요. 따라서 수건을 더 자주 세탁하세요. 과학자들은 대규모 연구를 수행하여 특정 유형의 장내 박테리아의 유무가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우리 몸속에 사는 미생물은 뇌의 신경세포와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생성해요. 먼저 생물학자들은 생쥐 실험을 통해 일부 박테리아가 동물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다음 과학자들은 1054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박테리아가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어요. 그중 173명이 우울증 진단을 받았거나 삶의 질에 불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런 다음 과학자들이 두 생물의 미생물 군집을 비교한 결과 우울증 환자에게 2가지 유형의 미생물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러한 박테리아가 부족하다고 해서 우울증을 유발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신경계와 박테리아 사이의 정확한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아직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에요. 과학자들은 이것이 많은 질병에 대한 새롭고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인체 내 미생물 생태계는 배고픔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배가 비었기 때문에 먹고 싶고 배가 부르기 때문에 포만감을 느낀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장내 세균이 이러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건 포만감을 제공하는 특수 호르몬 덕분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 호르몬은 박테리아가 분비하는 물질과 상호작용하는 동안 활성화돼요. 과체중은 특별한 종류의 박테리아로 인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말했듯이 과체중인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채취하여 생쥐에게 옮기면 동물도 체중이 증가하기 시작해요. 마른 사람과 그 박테리아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박테리아 요법을 기반으로 한 다이어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상상해보세요. 현재 이러한 미생물 의약품은 개발되지 않았지만 과학자들은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일반적으로 박테리아는 항상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말 그대로 박테리아는 우리 몸의 일부예요. 우리 몸에 살아있는 세포 중 43%만이 우리 몸 세포예요. 나머지 세포는 살아있는 미생물에 속하죠. 어떤 의미에서 사람은 자신의 DNA와 미생물의 DNA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박테리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어떤 의미에서는 지구를 지배하기도 해요. 전 세계의 모든 생물을 합산하여 가장 흔한 종을 찾으면 미생물이 첫 번째가 될 거예요. 미생물의 수와 무게는 지구상의 다른 모든 생물을 능가해요. 그리고 우리 몸의 모든 박테리아를 모두 합치면 그 무게는 약 1.3kg에 달하며 뇌무게와 비슷해요. 이 생명체는 엄청난 속도로 끝없이 번식하며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어요. 1928년 알렉산더 플레밍은 우연히 세계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발견했습니다. 페니실린은 해로운 박테리아로 인해 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었죠. 하지만 페니실린은 해로운 박테리아뿐만 아니라 유익한 박테리아도 파괴해요. 사람들이 질병 치료에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알레르기와 면역력 약화라는 문제에 직면했어요. 예를 들어 자연적인 체내 미생물 생태계를 가진 쥐는 보호 미생물 덕분에 약 100만 마리의 유해한 살모넬라 박테리아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생제를 한 번 사용한 후 생쥐의 몸은 단 10개의 살모넬라균의 공격에도 병에 걸릴 수 있었죠. 즉 항생제는 해로운 박테리아를 파괴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동시에 거의 모든 유익한 박테리아에 해를 끼쳤습니다. 따라서 항생제와 미생물 군집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만이 이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